네, 지금 이렇게 담당 종목이 야구, 배구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 체육기자연맹에서 상도 받으셨어요. 네. 스포츠를 꺼내다 언박싱 스포츠 안녕하세요, 홍지일입니다. 오늘도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 벌써부터 웃음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 오늘은 조금 이정인 기자가 약간은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는 저희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직 스포츠 기자에게 묻는다 Q&A 특집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네. 그리고 정확하게 뭐 어떤 시간에 근무하고 어떤 기사들을 쓰고, 그리고 이 스포츠 기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참 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제 주변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에피소드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스포츠 기자의 이정인 기자로서의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근데 이 주제를 지희 씨가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걸 누가 궁금해하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그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오글거리지만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뭐 현직자로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 스포츠 경제라는 스포츠 경제 전문 신문사죠. 네, 네. 신문사에서 지금 취재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야구 그리고 농구, 배구 의 종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종목 등도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담당 종목이 야구, 배구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 체육기자연맹에서 상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 체육기자연맹 상을 받으셨을 때 이 담당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럭비와 관련돼 있던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참 이 스포츠 기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을 아우러야 된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을 느꼈는데 네. 실제로 지금까지 취재해본 종목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 뭐 주로 야구, 그리고 농구, 배구 이런 좀 인기 프로스포츠를 취재를 많이 하지만 네. 뭐 럭비도 취재를 해봤고요. 그리고 뭐 빙상, 그리고 뭐 전국체전 때가 취재도 한번 가봤어요. 네. 전국체전 취재도 가봤고 기타 정말 뭐 많은 종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군데 정말 가보고 여러 종목을 또 경험을 해보고 여러 선수들을 만나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야구 팬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실 테니까, 이 야구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스포츠를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네. 일단 좀,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네. 근데 이 야구 담당 기자이시다 보면 제일 좀 궁금했던 것이, 네. 이 야구는 이제 일주일에 6번을 경기를 네.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점 때문에, 물론 선수들은 매일같이 이제 훈련을 하고 경기를 뛰고 하지만, 과연 기자들도 일주일에 6번 내내 그러면 취재를 갈까? 네. 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뭐 그건 좀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일주일에 6번 경기가 있잖아요. 네. 주 6일 음. 근무제인데 네. 만약에 6일 내내 야구장을 가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지 못하겠죠. 바로 사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다 취재를 가지는 않고요. 음. 각자 또 담당 구단이 있어요. 네. 담당 구단이 있고 또 근무표를 짜거든요. 음. 이게 뭐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무표를 짜서 언제는 누가 가고 이렇게 미리 정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야구장을 갑니다. 음. 담당 구단의 경기를 하는 날에 네. 가죠. 그래서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취재를 가고요. 이거는 뭐 회사마다 그리고 기자들마다 좀 다른데 한 3-4번? 뭐 많게는 5번 그렇게 정도 취재를 가는 일반 팬분들께서는 저한테 뭐 이런 물음도 주셨어요. 아니 뭐 선수들이야 사실은 뭐 일주일에 6일 경기를 하고 뭐 시즌이 있지만 뭐 네. 기자들에게는 사실 시즌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겨울에는 또 다른 종목을 취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네, 물음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약간 이런 짓궂은 질문도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야구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는 시각이 대체로 네네. 야구 경기 끝날 때 네. 그리고 뭐 인터뷰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루에 일하는 근무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야구 기자들이 야구장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근무를 시작을 해서 네. 내일자 신문에 들어갈 그 지면용 기사들을 좀 작성을 하고요. 네. 작성을 하고 뭐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저는 한 3시 정도에 야구장에 출근해요. 3시라고 하면 네. 평일 기준 3시면은 약 그쵸. 3시간 반 네. 전이에요. 6시 반에 경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평일 기준으로. 그러면 3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데이터 같은 것도 찾아보고
좀 선발 투수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 선수가 최근 기록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타자들이 잘 치는지, 오늘의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뭔지 좀 대충 좀 찾아보고 좀 분석을 나름대로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시에 홈팀 감독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언론 브리핑이 있어서 그때 인터뷰에 참석을 해서 홈팀 감독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1시간 후에 또 원정팀 감독님, 원정팀 감독님을 또 뵙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하고요. 인터뷰가 끝나면은 밥을 먹죠. 네. 또 밥도 꼭 먹고 먹어야죠. 살아야 되니까 음. 네. 밥을 먹고 이제 6시 반에 경기를 시작을 하면은 경기를 이제 차분히 보면서 기사 작성을 하죠. 그리고 네. 경기가 끝나면은 이 수원 선수 인터뷰가 있어요. 네. 수원 선수 인터뷰를 하고 기사 작성을 마치면은 보통 한 경기가 한 10시,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많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한 11시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야구장에서 퇴근을 아무리 빨라야 한 10시 반 정도에 그쵸. 보통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집에 귀가를 하시면은 그쵸. 거의 뭐 네. 11시, 12시 다 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녁이 없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앞서 이제 3시에 출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야구장에 있는 시간만 거의 8시간 가까이 되는 이런 약간 굉장히 고난한 삶을 네. 야구 기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근무 시간도 물론 힘들어 보이는데 참 이 기자를 하시면서 이럴 때 좀 정말 힘들고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느끼셨던 순간이 좀 있을까요? 저녁이 없는 삶이 음.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들죠. 좀 일반 직장인들은 이렇게 퇴근을 했을 시간에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휴일에도 항상 스포츠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휴일에도 좀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좀 힘들고 그리고 창작의 고통을 매일 창작의 고통. 느끼다 보니까 네. 네. 저는 항상 좀 자려고 있다 누웠을 때 내일은 뭐 쓰지? 항상 고민을 또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고민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또 참신한 기사 이런 좀 정말 팬분들이 좋아하실 기사를 써야 되니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머리가 아파요. 네. 특히나 이 기자분들이 뭐 최근에는 뭐 워낙 많은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참신하고 기획력 있는 네. 아이템도 물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지만 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 속보성 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기획력 있는 기사가 더 돋보이기 위한 굉장히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야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팬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저보다. 그래서 좀 그런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그런 기사, 정말 분석적이고 또 참신하고 그리고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도 또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이번엔 반대로 야구 기자가 스포츠 기자를 하시고 나서 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았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좀 어떤 때였을까요? 최근에 상 받은 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상을. 네, 장난이고요. 뭐 상은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렇게 뭐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받게 된 거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좀 현장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명승부들이 많이 보잖아요. 눈으로 목격을 하잖아요. 네. 어떤 승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야구 기자를 한 첫 시즌 2018년 네. 그때 당시 SK죠. SK와 넥센. 지금은 두 팀 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플레이오프. 네, 플레이오프 5차전. 네, 한동민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치는 경기죠. 네. 그 선수도 지금 이름을 바꿨네요. 네,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네. 팀 이름도 바뀌고 선수 이름도 바뀌고 그때 정말 좀 보고도 믿기 힘든 그런 승부였잖아요. 네. 정말 이런 승부가 또 나올까. 근데 이런 거를 또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또 그 환희와 감동과 그 눈물 그리고 선수들의 그런 스토리 그런 거를 또 직접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흔히 말해 뽕이 찬다고 하죠. 네. 그때 야구 기자 처음 됐던 시즌이라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제가 2020년에 메이저리그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네. 플로리다로 비행기를 16시간을 타고 가가지고 네. 류현진 선수, 김광현 선수를 취재를 했었는데 당시 좀 미국 기자들이랑 같이 취재를 했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미국 기자들이 김광현은 어떤 선수냐 저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영어로 대화하셨나요? 영어로 했죠. 네, 하지만 저에게 파파고라는 아주 좋은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기억이 남고요. 좀 미국 야구 기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의 삶과 저희의 삶과 그래서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정말 재밌었던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짜릿한 순간을 느낄 수 있고 또 뭐 이제 해외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도 참 스포츠 기자를 하려고 하는 뭐 어린 학생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저도 좀 가끔 하곤 하는데요. 어쩌면 이 팬들에게는 사실 스포츠 기자라는 게 때로는 좀 약간 마냥 좋게만 그렇죠. 비춰지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사실. 안 좋은 이미지도 많지 않나요? 네,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정제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뭐 스포츠 기자의 숙명이라고 하면 숙명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이 스포츠 기자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이 학생 때 어떻게 하면 좀 스포츠 기자에 좀 더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네. 선배 기자로서의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제가 뭐 진로 강연도 몇 번 했었고 또 주변에 스포츠 기자를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정말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조언도 많이 해줬는데 스포츠 기자는 정말 이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 같아요. 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네,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어서 정말 스포츠와 결혼할 수 있다. 이건 뭐 농담이고요. 뭐 정말 스포츠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이런 좀 스포츠 현장의 열기와 감동 이런 걸 정말 느끼고 싶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스포츠 기자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저도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학생 시절에. 네. 마땅히 또 정보가 많이 없어요. 또 스포츠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반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을 들어가는 그런 거는 이렇게 어쨌든 좀 정해진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배들도 많고 어떻게 해라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들도 많은데 스포츠 기자는 약간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을 해서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좀 스포츠 기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좀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무조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힘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스펙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글을 많이 써보고 글을 많이 봐야 글이 기사 작성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직업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흔히 말해서 야구에서 즉시 전력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서 그런 준비를 많이 했었고, 뭐 교내 스포츠 학보사 편집장, 취재 기자도 했었고, 구단, 뭐 대학생 기자단 이런 것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자단을 하면서 뭐 이런 현장 취재 경험도 쌓고, 또 기사 작성 능력도 키우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스펙, 뭐 토익이나 뭐 컴할 뭐 이런 자격증 있잖아요. 많이. 네. 그런 자격증보다는 그런 대외활동 경력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경험이라는 거에 참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뭐,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인급 네. 선수들이 이제 주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경험만큼 좋은 자산이 없을 텐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스포츠 기자를 꿈꾸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지금 이정인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학생 때 할 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면서 네. 이 스포츠 기자를 준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언박싱 스포츠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스포츠 기자 Q&A와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신다면 여기 옆에 계신 상 받으신 이정인 기자가 직접 이제 댓글을 아마 달아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 만약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시각각 최대한 빠르게 소통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박싱 스포츠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